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원 분산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은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모집단 간 평균의 동일성을 검증합니다. 이원 분산 분석은 두 개의 주효과와 하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주효과라는 것은 각 독립변수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말하고, 상호작용 효과 검증이라는 것은 두 독립변수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효과 검증은 두 독립변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고, 상호작용 효과 검증은 두 독립변수의 조합이 종속변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패턴이 두 독립변수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간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은 독립변수가 되고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는 종속변수가 됩니다.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이 두 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면 학력 수준과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 간의 관계 패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과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 간의 관계 패턴 역시 학력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반대로 만일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계 패턴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패턴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여기 있는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먼저 왼쪽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독립변수 가운데 하나인 학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Y축은 종속변수인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상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선은 또 다른 독립변수인 소득 수준의 세 개의 범주를 의미를 합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소득 수준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를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이 가장 낮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력 집단을 보시면은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가장 높고,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가장 낮습니다. 고등학교 학력 집단에서도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가장 높고,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관계 패턴은 대학교 학력 집단과 대학원 학력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 이 그래프를 학력 수준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 수준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교 학력의 집단이 가장 높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 학력의 집단이 가장 낮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가장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높은 학력 수준은 대학교 학력 집단이고, 가장 낮은 학력 집단은 중학교 학력 집단입니다. 소득 수준이 중인 집단에서도 가장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많은 학력 집단은 대학교 학력 집단이고, 가장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낮은 집단은 중학교 학력 집단입니다. 이러한 관계 패턴은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세 개의 선의 모양이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임의의 두 선의 간격도 서로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때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주효과만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 학력 수준을 가진 집단이 가장 자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이 가장 빈번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속 변수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독립 변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처럼 어느 하나의 독립 변수만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왼쪽의 그래프와 달리 좀 복잡합니다. 선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임의의 두 선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중학교 학력 집단에서는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 집단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이 가장 자주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학력 집단에서는 소득 수준이 중인 집단이 가장 자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학력 집단에서는 다시 소득 수준이 상인 집단이 가장 자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특정 학력 집단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느 특정 소득 집단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가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횟수는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모두에 의존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독립 변수만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R을 이용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패키지인 데이터셋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투스 그로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투스 그로스 데이터셋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60개의 관측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변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스 그로스 데이터셋에는 10마리의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비타민C가 기니피그 이빨의 성장에 미치는 실험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len 변수는 이빨의 길이를 나타내며 종속 변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는 2개의 독립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2개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집단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SUPP 변수는 비타민C 보충제를 나타냅니다. 서플리멘트의 약자로서 SUP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형태로 제공된 경우에는 OJ로 표현되어 있고 아스코르브산 형태로 제공된 경우에는 VC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스 변수는 보충제의 투여량을 나타냅니다. 0.5mg, 1.0mg, 2.0mg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준으로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프 변수와 도우스 변수를 집단 변수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프 변수는 팩터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집단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단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도우스 변수는 숫자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벡터로 되어 있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우스 변수를 팩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0.5, 1.0, 2.0을 각각 로우, 미디엄, 하이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0.5, 1.0, 2.0을 각각 로우, 미디엄, 하이의 팩터의 범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시면 숫자 벡터로 되어 있던 도우스 변수가 3개의 레벨을 갖는 팩터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플리멘트 변수에는 VC로 코딩되어 있는 아스크로브산과 OJ로 코딩되어 있는 오렌지 주스가 데이터 값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스 변수에는 보충제 투여량이 로우, 미디엄, 그리고 하이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동력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집단의 요약 통계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집단의 크기와 집단별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with 함수와 tapply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별 요약 통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with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 데이터셋으로부터 변수를 추출할 때 데이터셋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적는 그런 불편함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with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셋 이름 없이 바로 변수명을 지정을 해도 해당 데이터셋으로부터 변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tapply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대상 벡터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집단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에 집단별로 적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length 함수를 지정을 해서 두 개의 집단별로 관측값의 길이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충제별로 그리고 투여량별로 관측값의 개수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집단별로 적용할 함수에 min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별 평균이 출력이 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집단별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별로 표본 크기,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표본 데이터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은 출력된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상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가 투여된 경우와 아스크로브산이 투여된 경우에 있어서 이빨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오렌지 주스를 투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니피그의 이빨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량에 따라서도 이빨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투여하든 혹은 아스크로브산을 투여하든 투여량이 많아질수록 이빨 성장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투여한 것이 아스크로브산을 투여한 경우보다 대체로 이빨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투여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둘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 투여량이 많을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를 투여한 경우보다 아스크로브산을 투여한 경우가
더 이빨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표본 데이터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은 보충제의 종류에 따라서 이빨의 성장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여량의 양에 따라서도 이빨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제의 종류와 투여량 간에는 로우 미디엄일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하이일 경우에는 아스코르보산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표본 데이터에 대해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모집단을 우리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온 분산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온 분산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론 분산 분석에서 사용했던 AOV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OV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포뮬러 형식으로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틸다 앞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를 지정하고요. 틸다 뒤에는 집단을 나타내는 두 독립 변수를 에스터리스크, 이 곱하기를 나타내는 연산자로 연결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toothgrowth.aof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이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는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독립변수 간의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식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개별 독립변수 영향을 플러스로 연결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추가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항을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 콜론은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독립변수 영향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고 추가로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인수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지정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산출해 줍니다. AV 함수를 실행한 결과로 생성된 모델 객체에다가 서머리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분산 분석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원 분산 분석의 분산 분석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산 분석표의 이 서프행은 그리고 도우스행은 그리고 서프 콜론 도우스행은 각각 보충제에 의한 주효과 그리고 투여량에 의한 주효과 그리고 보충제와 투여량의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주효과와 한 개의 상호작용 효과 각각에 대해서 F값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F값에 대한 유의 확률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P값이 모두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니피그의 이빨 성장은 보충제의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보충제와 투여량의 조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 효과에 따른 요약 통계량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분산 분석 결과 생성된 모델 객체를 지정하고 타입 인수에 means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충제별로 그리고 투여량별로 그리고 보충제와 투여량의 상호작용별로 해당되는 집단의 평균값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본 데이터를 보시면은 오렌지 주스가 아스코르보산보다 기니피그 이빨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충제의 주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여량이 많을수록 이빨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투여량의 주요가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렌지 주스가 아스코르본산보다 이빨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이러한 영양경계 패턴은 투여량이 많을 경우, 하이일 경우에는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 및 투여량의 상호작용 효과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가와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자도표를 통해서 비타민C 보충제와 투여량의 조합에 따른 이빨 성장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자도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박스플롯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박스플롯 함수의 인수로서 우리가 앞서 분산 분석을 위해 사용했던 인수 지정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그래프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자도표를 생성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X축에는 보충제 종류와 투여량의 조합에 따른 6개의 집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축에는 이빨의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오렌지 주스를 나타내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아스코르본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는 투여량이 로우일 때를 나타내고 가운데 두 개는 투여량이 미디엄일 때, 마지막 두 개는 투여량이 하이일 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렌지 주스와 아스코르본산 간의 이빨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미디엄, 하이 간에도 이빨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량이 작거나 중간인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의 영향이 더 크지만은 투여량이 많은 경우에는 두 보충제 영향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보충제의 종류와 투여량 간의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플롯 함수에 추가로 인수를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칼 인수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 인수의 색상을 지정하면은 서플리멘트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의 차례대로 색상이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색상으로 딥핑크를 지정하고 두 번째 색상으로 옐로우 그린을 지정하면은 서플리멘트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범주인 오렌지 주스에는 핑크색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범주인 아스코르본산에는 녹색이 적용이 됩니다. 라스 인수의 1을 지정을 하게 되면 Y축에 표현되는 숫자가 X축과 평행하도록 표현이 돼서 좀 더 읽기 쉽도록 나타납니다. 그리고 X랩 인수와 Y랩 인수에는 X축과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을 합니다. 다시 박스플롯을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예쁘게 그려진 상자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핑크색으로 표현됐고 아스코르본산은 녹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인터랙션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도표를 그려보면 주요가와 상호작용 효과를 선도표 형태로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플롯 함수에
x 팩터 인수에는 x축에 위치할 집단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투여량을 나타내는 도구수 변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팩터 인수에는 그래프상에 선으로 그려질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집단 변수로서 비타민C 보충제 유형을 나타내는 서플리멘트 변수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변수에는 종속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빨의 길이를 나타내는 len 변수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 팩터 인수에 그래프상의 선으로 그려질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선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범례가 그래프의 오른쪽에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범례 제목을 trace.label 인수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은 비타민C 보충제 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supplement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ast 인수에 1을 지정을 해서 y축의 숫자가 x축과 평행하도록 나타나게 해서 읽기 쉽도록 그렇게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인수에는 그래프상에 표현될 선도표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B를 지정하게 되면은 선과 함께 각 집단별로 동그라미가 혹은 어떤 심볼이 표현이 됩니다. 점의 모양은 PCH 인수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비타민제 보충제 유형이 선도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1과 19로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1은 빈 동그라미를 나타내고요. 19는 안에 색깔이 채워진 동그라미를 나타냅니다. 서플리먼트 변수의 범주의 순서대로 이 숫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오렌지 주스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색깔이 채워진 동그라미는 아스코르본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서플리멘트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순서대로 색깔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에 블루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오렌지 주스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레드를 지정하게 되면은 아스코르본산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X랩 인수와 Y랩 인수에는 각각 X축과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을 합니다. 상호작용도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 상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투여량이 작거나 중간 수준일 때는 이빨 성장에 미치는 오렌지 주스 영향이 아스코르본산보다 더 컸지만은 투여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작긴 하지만은 반대로 아스코르본산의 영향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제와 투여량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 플러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플란 민수 함수를 이용한 평균도표를 생성을 해도 이원 분산 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도표에는 독립변수의 조합별 평균과 신뢰구간 그리고 표본 크기가 함께 표현돼서 그래프와 함께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란민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빨 길이가 종속변수가 되기 때문에 틸다 앞에 len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자리에는
두 개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조합상을 데이터 벡터로 갖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한 두 독립 변수 간의 모든 조합상은 인터랙션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차례대로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독립 변수의 조합상을 연결할 때 사용할 구분자를 SEP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공백을 지정을 해서 두 독립 변수의 모든 조합상이 공백으로 연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랙션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셋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 유형과 투여량의 조합에 따른 모든 조합상을 데이터 값으로 갖는 그런 데이터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저런 데이터 벡터를 독립 변수 자리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데이터 인수를 별도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인터랙션 함수 내에 별도로 데이터셋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인수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인수에는 오렌지 주스와 아스크로보산을 구별하기 위한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드와 그린 3를 지정을 해서 오렌지 주스는 빨간색으로 아스크로보산은 녹색으로 표현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X랩 인수와 Y랩 인수에는 X축과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을 합니다. 평균 득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두 독립 변수의 조합에 따른 6개의 범주가 표현되어 있고 각 범주별로 평균값과 95% 신뢰 구간 그리고 관측값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득표를 조금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값들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득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비타민C 보충제가 오렌지 주스와 아스크로보산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류의 비타민C 보충제별로 좀 구별이 되도록 그래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의 평균값과 아스크로보산의 평균값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래프로 우리가 개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오렌지 주스를 나타내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여섯 번째가 아스크로보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135의 인덱스와 246의 인덱스를 서로 연결하게 되면 오렌지 주스의 평균값과 아스크로보산의 평균값이 선으로 연결된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커넥트 인수를 추가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커넥트 인수에 선으로 연결할 집단 평균의 인덱스를 지정을 합니다. (135를) 연결을 하고 246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플랫 인수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주스의 평균값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아스코르보산의 평균값들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상자도표나 상호작용도표에서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여량이 많은 경우에는 작거나 중간인 경우와 달리 두 보충제가 이빨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플라 함수를 이용한 조건부 도표를 그려도 집단 간의 영향의 차이를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플라 함수는 두 개의 집단 변수가 있을 때 하나의 집단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집단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산점도 형식으로 별도의 패널에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제별로 투여량과 이빨 성장 간의 관계를 산점도 형태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뮬러를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서플리멘트 변수, 즉 보충제 유형별로 도스, 즉 투여량과 렌, 이빨 길이 간의 관계를 산점도 형태로 표현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칼 인수에는 산점도에서 사용되는 점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H 인수에는 점의 모양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도표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보충제별로 패널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 패널에 산점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오렌지 주스에 대한 산점도고 오른쪽은 아스코르보산에 대한 산점도입니다. 각 산점도는 보충제 투여량과 이빨 성장 길이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도표를 통해서 보충제별로 투여량과 이빨 성장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점도상을 통과하는 직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 인수에다가 패널점 스무스를 지정을 하면은 점들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LWD 인수에는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칼점 스무스 인수에는 선의 색상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X랩 인수와 Y랩 인수에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상을 통과하는 직선을 추가한 조건부 도표를 생성을 하고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면은 산점도상에 직선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도표로부터 오렌지 주스와 아스코르보산이 이빨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투여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래프를 하나 더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HH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Interaction to WT 함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각각 별도의 패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Interaction to WT 함수에 분산 분석을 수행할 때 지정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포뮬라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Interaction to WT 함수를 실행을 해서 생성된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대각선상의 상자도표는 주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대각선상의 선도표는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투여량이 많은 경우에는 작거나 중간인 경우와 달리 두 보충제가 이빨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의 결과로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론 분산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사후 분석을 통해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에서도 이론 분산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터키 HS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로서 분산 분석의 결과로 생성된 모델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별로 세부 집단별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여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투여량의 세 가지 범주별로 P밸류가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P값이 모두 0.05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여량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집단별로 모두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여량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를 보시면은 어떤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에 어떤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P값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투여량이 하이인 경우에 아스코르본산과 오렌지 주스 간의 집단 간의 이빨 성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여량이 많을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와 아스코르본산의 이빨 성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터키 HST 함수에서는 달리 지정하지 않는 95%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컴프.레벨 레벨 인수에 95% 신뢰 구간 이외에 다른 신뢰 구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집단 간의 비교를 원치 않으면 휘치 인수에다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만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도우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투여량 부분만을 우리가 추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투여량 부분만 별도로 추출돼서 유의성 검증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